네, 루시드 에어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앞에 루시드 에어 드림 모델, 이 금빛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왼쪽부터 돌아가서 각 부품들과 루시드의 기술을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직접 주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VR 체험을 하게 해놓네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여기에 있는 걸로 운전을 하면 실제 주행하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VR 체험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은 실제 이제 제작될 자동차의 컬러를 볼 수 있는 미니어처. 루시드 에어 모델에 들어가는 모터입니다. 듀얼 모터로 모터 하나는 앞에서 전륜을 담당하고 하나는 뒤에 후륜을 담당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4휠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사이즈는 테슬라 S 모델 모터보다 약 3분의 1로 줄었고요. 무게는 반 정도로 줄었어요. 이거 하나에 낼 수 있는 파워가 670마력. 두 개 모터니까 670 타임스 2 하면 원래 1340마력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밸런스에 맞춰서 1080마력으로 이제 조율을 해서 루시드 에어 드림 모델에는 그렇게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티바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2007년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루시드가 되었죠. 2016년부터 포뮬러 2 자동차 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배터리 기술이 발전되지 못해서 한 대로 원 레이스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2018년도부터 아티바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한 대의 자동차로 원 레이스를 마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포뮬러 2 대회에 출전하는 자동차들이 아티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오피셜 영상이나 홍보 영상에 이런 트랙에서 주행하는 장면들, 그리고 포뮬러 자동차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러한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포뮬러에서 테스트하고 임프루브한 향상시킨 그 기술을 이제 일반 소비재 제품이 루시드 에어에 탑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장 큰 기술이냐? 배터리 셀은 제조하는 제조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뭐 테슬라나 뭐 루시드나 다른 전기차들도 비슷한 배터리 셀을 써요. 하지만 이 패키지 기술, 그러니까 고압력에서도 이 열을 쿨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패키지 기술이 루시드가 갖고 있는 또 독보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이 모터의 기술, 이 배터리 패키징 기술, 이것이 아마 루시드의 또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가보시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은 루시드 충전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분더박스를 보고 계십니다. 이 분더박스가 입력 전압을 올바른 레벨로 자동 조정해서 20분 충전해도 300마일을 갈 수 있는 충전 파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분더박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이 디렉셔널 찰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루시드 에어에 있는 배터리와 또 다른 루시드 에어에 있는 배터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전압이 약하거나 배터리가 충전이 급하게 필요할 때 다른 루시드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바이 디렉셔널 찰징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 사이드에서 저쪽 사이드까지 한 선에 연결되는 이 블레이드 타입의 LED 램프가 데이라이트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자잘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숫자가 한 9,7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약 9,700개의 램프가 모여서 헤드램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 앞부분에 카메라도 보이시죠? 그리고 루시드에는 총 32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라이다, 아래는 레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센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는 단거리의 물체를 감지하고 이 레이다는 원거리의 물체를 또 감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3단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루시드는 이런 센서와 카메라들을
탑재해서 그 기능을 서포트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앞면에 보시면 본닛 상단에도 벤트가 있고 이 측면에도 벤트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램프에서 나오는 열들을 식혀주고 이쪽 바깥으로 빠지게 되고, 이쪽에 있는 벤트는 앞에서 이제 공기 마찰이 있을 때 이 공기를 뒤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차들 중에 가장 낮은 공기 역학 개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개수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 벤트 같은 것들이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루시드 에어 모델의 앞에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오픈해 보니까 마감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융으로 되어 있어요. 융으로. 여기를 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여행용 가방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수 있는 뎁스와 넓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트렁크는 테슬라 모델보다 한 1.5배 정도는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휠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21인치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땐 되게 플랫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거와 함께 19인치 옵션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루시드의 뒷면으로 가보시죠. 가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곡선이 굉장히 유선형으로 잘 빠졌습니다. 이 라인이 결국에는 공기역학 개수를 낮춰서 0.21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뒷면, 이 측면부의 이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피니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트렁크에 이 라인이 들어와 있죠. 트렁크가 통으로 개폐가 돼요. 이 부분이 통으로 개폐하게 되면서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일자의 테일램프 라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루시드 에어의 트렁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열면 이렇게 밑에 또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여행 가방 같은 거를 넣었을 때 이런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일반 사이즈에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뎁스는 깊어요. 그래서 안쪽까지 이 수납 공간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루시드 에어 모델을 보면 라인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디자인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LED 램프도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뒤에 테일 램프도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선이 사이드를 쭉 돌아가면서 한 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루시드 에어 드림 모델에 앉아봤습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이 루시드 에어 드림 모델은 아직 100%의 완성된 차가 아니에요. 지금 95% 정도 완성되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시스템들, 그 다음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완성된 그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앉아보고 느껴보고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시드에 딱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앞에 있는 스크린입니다. 유선형 33인치 스크린을 갖고 있어요. 앉으면 루시드가 제 얼굴과 눈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판별을 하고 이쪽에 제 인포메이션을 띄웁니다. 그 인식하는 센서가 바로 이 핸들 위와 계기판 사이에 이 부분에 딱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로 돼 있는 반면에 또 기존의 버튼들을 이렇게 살려놨어요. 그래서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직접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디지털 감성, 아날로그 감성을 같이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알칸트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칸트라, 가죽, 우드.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보통 이렇게 특별한 그 소재로 마감을 하지 않는데, 이 손잡이 대시보드 밑에 이 부분도 패브릭으로 다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닿는 모든 부분들에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마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 썼습니다. 이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까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꺼져 있네요. 컵홀더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이 이렇게 깊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닫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 카페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이 카펫 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겉에를 보통 우리 오바로크라고 하나요? 이 실로 다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는 그 테두리를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는 곳에 루시드 에어라는 에어 마크가 또 딱 붙어 있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고급차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이동해 보시죠.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제가 앞에 조수석을 제 키에 맞춰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을 보시면 이 정도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를 놓으니까 무릎이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다리의 그 포지션이 높아진다는 느낌이 좀 있고, 저는 여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은 그 앞 시트의 밑부분에 다리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다리를 넣어서 좀 더 편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는 아래가 막혀 있네요. 이게 지금 뭐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실제로 출시될 때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뚫려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위에 천장이 지금 캐노피 루프라고 해서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나가서 달리면은 개방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시트가 앞에는 어두운 톤, 뒤에는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넓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는 곰이 그려져 있네요. 아마 여기가 캘리포니아 브랜드다 보니까 이 곰의 마크를 새겨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공조 장치를 전자식으로 해놨고, 뒤에 천장은 역시 알칸트라로 마감을 했고, 이렇게 가죽으로 된 손잡이가 있네요.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은 뭔가 푹 안기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가죽이 되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뒷좌석은 단조로운 것 같아요. 뒷문을 닫으면 이 기존의 차보다는 이 창문의 높이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높고요, 시각적으로 이쪽이 많이 눈에 띄고, 이쪽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로, 우드로 되어 있고, 손이 닿는 이 부분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16만 불의 차라고 생각했었을 때 인테리어는 좀 단조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굉장히 고급차의 어떤 뒷좌석의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출시할 때 이 뒷좌석이 퍼스트 클래스처럼 이렇게 뒤로 눕고 이렇게 발 뻗고 하는 게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루시드 에어 드림 모델, 새로 출시된 모델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약간 좀 단조롭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보시죠.
네, 지금까지 루시드 에어 드림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루시드 에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출시한다고 홍보 영상을 내고 오피셜 영상들이 막 나올 때 그 뒤에 뒷좌석에 퍼스트 클래스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을 많이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모델을 많이 기대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시드 에어 드림 모델이 이제 출시된다고 돼서 우리가 직접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은 2022년으로 연기되고 2021년에는 일단 스탠다드 시트로 먼저 출시된다고 해서 봤었을 때 그 기대에 약간 못 미쳤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루시드 에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 말씀드리면 모터, 그리고 배터리를 이제 패킹하는 그 패키지 기술, 그리고 충전하는 그 차징 시스템, 이렇게 이제 진보된 기술들은 루시드가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충분히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사들도 많은 전기차의 출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루시드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들의 소식을 발빠르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